안녕하십니까, 황영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저희 첫 번째 파트 부분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두 번째 시간은 교재는 일단 23페이지를 펴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강좌에서 회계 이론에 대한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계 이론은 거창한 게 아니라 회계가 무엇이고, 회계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회계가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부기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 이론 시작을 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회계라는 부분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절차.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23페이지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이 재무제표 구간 페이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어려우면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화장실도 잠깐 다녀오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좌를 자르기는 조금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시작을 할 거고 재무제표가 무엇이고 재무제표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재무제표는 일단 회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런 걸 기업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가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무엇이다? 수단이다. 그 수단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자. 그러면 그 재무제표의 종류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해서 나오는 재무상태표부터 주석까지 나와 있는 부분 반드시 숙지합니다. 자, 이 재무제표에 대한 요 종류는 시험에 100% 출제입니다. 자, 100% 출제란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출제하면 재무제표 종류를 물어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보여지는 것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1, 2, 3, 4 사지선다에서 됐을까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물어봐야 될까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살을 붙여서 냈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1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물어본 얘기를 하면서 1번에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수단이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는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정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점은 우리가 뭔가의 시간의 관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시점은 일정한 선을 그어서 요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면 요 시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기준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표시에 대한 부분, 재무 상태 표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정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점 찍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정태적 보고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이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는 부분. 그러면 얘가 1월 1일이다 라고 하고 여기가 12월 31일이다 라고 하면 12월 31일 현재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고 하면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 일정 기간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두 다 일정 기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낼 때 우리가 머리에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시면 될까요? 일정 시점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는 누구밖에 없다? 재무상태표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성과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표시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정 기간이니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에 대한 걸 전체 구간을 정해서 보죠. 그래서 정점이 아니라 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동태적 보고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 크기 얼마야? 라는 거와 우리는 빠지거나 우리 다시 증가되거나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현금흐름표는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유입
수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재미있는 거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지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재무제표의 종류로 기억해 주시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한 기간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이 붙는 건 동태적 보고서라고 불러주고 일정한 시점이라고 부르는 건 정태적 보고서라고 부른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걸 하나 더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땐 우리 아까 1강에서 과거지향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런 과거지향적이란 부분은 일단은 그 기간에 생겨버린 사건들만 보자예요. 그럼 그 기간에 생긴 사건, 그럼 미래 거는 일단 빠지고 나갈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대한 걸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자라고 표현했다라면 지금 얘가 2020년도에 발생된 사건이었어. 그럼 여러분 2021년도께 혹여라도 2020년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이들은 무엇 하셔야 돼요? 제외시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회계를 하다 보면 야,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무엇에 대한 근간으로 작성을 하냐면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요. 진짜로 돈이 나간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현금자가 붙으니까 자꾸 내 지갑에 있는 캐시를 얘기하시는데 그 캐시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통장도 일종의 캐시이지 않을까요? 은행 가서 인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간 것만 보자. 야, 내가 아무리 받을 돈이 많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무엇 할 수도 있다. 야,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 지금 갚을 돈이 얼마인데 돈이 왜 수금이 안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1강 얘기했을 때 흑자부도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게 흑자부도예요. 갚을 빚이 있는데 돈이 제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의 제재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제대로 돈이 돌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정말로 들어온 거와 정말로 나간 것만 보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현금주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종류는 5개가 있고 그 5개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다시 강조하지만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만 누구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얘만 현금주의 글씨 써준 거예요.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석이란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고 불러주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할 수는 없어요. 자, 소위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한테 받을 돈 또는 갚을 돈 그런 걸 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A라는 회사한테 받을 돈이 50억이 있는데 그 50억이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 중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승소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패소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패소했다는 얘기는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야 50억이 날아갈 수도 있대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그런 부분 어딘가에 써줘야 이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본문에다 써주겠다? 못 써줘요. 쓸 수가 없어요. 공간이 모자르거든요. 그럼 그런 걸 써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회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기업회계 기준은 다시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표현도 잠깐 했었고요. 자, 어디서 했었지? 1강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주석에 뭐도 써줄까요? 부연설명의 표현이거든요. 뒤에 어태치하겠다는 표현인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는 표현을 거기다 써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몇 주를 발행해서
그리고 한 주당 얼마이고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쓰는 걸 주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이 주석은 뒤에 붙임 서류로 붙습니다. 재밌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다루러 들어가면 이제 회계라는 걸 배워서 회계직으로 가세요. 그리고 주석을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주석을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프로그램에는 주석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주석은 회사마다 기본적인 양식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